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08%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89% 하락 마감을 하면서 사거래일 동안 음봉을 맞아 버렸습니다. 지금 계속 좀 이런 패턴으로 움직임이 가고 있어요. 오를 때도 조금 반등 없이 올랐다가 내릴 때 정말 힘들게 뺐다가 올릴 때도 또 급하게 올렸다가 다시 여기 전고점 뚫을 것처럼 하더니 4일간 빼버리고 또 이러다가 뭐 올릴 때도 또 이렇게 급반등이 또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으나 지금 시장의 투심이 뭔가 좀 11월 이제 딱 여기서 바닥을 뚫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불장이었죠. 단기 랠리였고 종목들도 바닥에서 활발하게 탄력 있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이제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파티는 요날까지였던 것 같고 이제 지수만 봐도 그렇고요. 재밌는 게 10월, 11월 굉장히 테마의 화랑 장세를 이끌어 왔었던 네옴시티 테마가 정확하게 딱 이날 11월 11일 금요일 날 고점을 찍고 죽었습니다. 월, 화, 수 17일 날은 뭐 완벽하게 이제 재료 소멸로 들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한 4일 앞서서 고점을 만들고 죽은 게 딱 이날이었고 네옴시티만 재료 소멸로 죽은 게 아니라 같이 테마의 화랑 장세를 이끌어 왔었던 2차 전지랑 뭐 원전이나 그다음에 뭐 재건주들도 전부 다 너무 굵직한 4개의 테마였는데 이 4개의 굵직한 테마가 전부 다 이날 정도 딱 기점으로 좀 약세를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고 재료 소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점으로 지수도 꺾이고 테마 장세도 약간 이제 불황으로 들어가면서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재미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고가권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거 다우 보시면은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되면은 얼마 또 하락이 아니에요. 고점 대비 한 7%밖에 하락이 아니고 바닥 대비하면은 벌써 20%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를 만큼 올랐다 보니 또 시장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할 만한 그런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이제 시장이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계속해서 너무 견조함에 따라 이제 연준에서 당초에 뭐 5%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금리를 지금 뭐 6%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여기 이제 지지받았던 이런 구간들은 좀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저는 흐름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 지지 구간을 좀 깨면서 121선까지 다시 이렇게 왔고요. 내일부터는 반등이 조금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면은 흐름이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하고 안착의 과정이라면은 얘가 여기서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깨고 내려가면은 여기 추세 안으로 또 들어가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특히나 12월 13일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14일 날 F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기점으로 추가 하락이 나오던지 아니면 분위기가 조금 더 다시 바뀌면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해놓고 비중 최대한 좀 줄여놓고 이벤트 맞이하는 게 좋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뚫었고 시원한 상승은 없겠지만 그래도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저는 돌아 나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추세 상단을 뚫어놨기 때문에 근데 다시금 이 뚫어놓은 추세 상단 안으로 좀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은 이 박스권에서 지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 어렵게 이 바닥 구간의 박스권 저항권을 뚫고 올라와서 지금 보면은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이 박스권으로 좀 넘겨놨는데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진통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700 여기 이제 10포인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깨면은 또 다시 야 이거 저점 테스트를 또 하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시장 분위기는 악화될 수밖에 없겠고 뭐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나왔던 애들이 아마 코스닥 여기서 이제 저점 깨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순환매 돌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다 지금 뭐 121선을 뚫어놓거나 근처에 저항 맞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제자리를 또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지켜줘야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만큼 테마 장세도 굉장히 질이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어떤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서 뭐 급등락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추세를 쭉쭉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어떤 뭐 테마의 느낌보다는 단발성으로 하루 이틀 상승하고 좀 죽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많은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애플페이가 이제 금감원 약관 뭐 이제 심사를 완료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한국정보통신이 급등이 있었지만 윗꼬리가 좀 너무 길게 달렸고 이루온도 슈팅 나왔다가 음봉 맞고 죽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까지의 캔들만 놓고 봐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얘네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좀 모양새죠.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흐름 만들어가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실제 이제 그러니까 약관 심사 완료에 대한 이슈로 급등이 나왔고 실제 애플페이가 상용화 되는 시점까지 얘네들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이대로 좀 재료가 소멸될런지는 조금 또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뜬금없이 위니아 에이드가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진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얘네가 이제 뭐 애플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재료였는데요. 사실 뭐 뉴스 자체로만 봐가지고는 조금 긴가민가 하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위니아가 거래대금 42억으로 굉장히 작은 거래대금으로 상한가가 들어갔고 위니아 에이드도 일단은 긴준봉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무기술도 오늘 슈팅 일단 좀 나왔지만 윗꼬리가 조금 긴 상황이긴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저항대군을 넘겨놨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상용화 앞두고 추가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얘네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나갈지 아니면 단발성 재료로 좀 죽을지 아직까지는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뭐 모든 테마를 가지고 제가 뭐 모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어떤 테마는 기준봉이 나온 날 바로 이 테마는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최소한 뭐 한 2파 잘 가면 3파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마고 얘네는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지금 가장 최근에는 정치 테마가 출연을 했을 때 물론 막 출연을 했을 때는 얘네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결국 이 어떤 정치 테마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제 수사 여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테마가 어떻게 우리가 테마를 표현할 때 만개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꽃을 핀다. 아래서 스물스물 추세를 만들다가 이렇게 이제 오버슈팅 나오면서 꽃을 피는 건데요. 한동훈 테마주도 오파스넷이 정확히 딱 요때 말씀을 드렸죠.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식상한 인물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나왔다면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나온 정치 테마인데 인물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이라는 인물. 이 테마는 조금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항상 그 정치 테마에서 새로운 인물이 튀어나왔을 때는요, 쉽게 죽는 법이 정말 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불을 부으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한동훈 테마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살짝 이제 오버슈팅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얘네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눌리면 매수, 뭐 반등의 매도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동훈 장관이 나는 대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 테마는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동연 테마는 한동훈 뭐 테마에 비하면 조금 아직까지는 약하고요. 종목의 확산세도 일단 뭐 PM 풍년 정도만 부각을 보이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하지만 PM 풍년의 어떤 그 차트의 모양새만 봐도 일단 뽑고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 정도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휩소가 나오죠. 개미털기 휩소 나오고 다시 땡겼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갔다가 요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얘도 흐름이 뭐 아직 끝났다고 보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구간 안에서 물량을 모았을 테고요. 진행 중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뜨고 있는 이 한동훈, 김동연 테마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뭐 이제 수사 관련 이슈가 좀 어떻게 될지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뭐 무혐의가 나온다거나 뭐 뉴스에 따라서 얘네들은 뭐 다시 좀 죽고 다시 어느 순간에 뭐 이재명 테마주들이 급등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 테마주까지 해가지고 한동훈, 김동연, 이재명 요 정도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낙연 테마는 제가 요날 말씀드렸나? 아무튼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처음에는 이낙연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조기 복귀설이 대두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으나 부인했죠.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 7월에 복귀할 거다라고 뉴스가 나온 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딱 이날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너무 좋았는데 제가 뉴스 딱 보고 나서 얘네는 공략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방송을 이때 못 해가지고 아마 방송에서는 이날인가 멘트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월화를 못했었나 그래요. 아무튼 이낙연 관련주는 뭐 물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가 않아서 일단은 좀 제껴두고 있어서 한동훈, 김동연, 뭐 이재명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꼭 활개를 한번 쳐준 애들이 또 정치 테마주니까 당분간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애들이 또 얘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쪽이 화장품 관련주이고요. 일단 얘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중국 방역 완화, 위드 코로나로 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슈팅이 나왔고, 뭐 세화PNC, 뭐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연우, 그다음에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좋죠. FNF 홀딩스는 이제 의류 관련주인데요. 추세를 가지고는 가고 있는데 조금 앞선 모양이 이제 좀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눌림목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 뚫고 새로운 시세가 나오느냐, 요 구간 안에서 비비다가 이런 식으로 죽느냐, 이런 어떤 변곡의 기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홍성그룹이나 제주항공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종목 자체들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슈팅이 일단은 나왔고, 물론 이제 중국에 비하면 재료 자체가 굉장히 작을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이 재료로 또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부분이 국내에서도 이제 슬슬 마스크 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제를 먼저 시행한 곳이 있으나 방역 당국에서 뭐 어제 엊그제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일단은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도 그 부분 엊그제 방송에서 제가 다 찍고 나니까 30 한 뭐 4분인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잘랐어요, 몇 개를. 그래서 잘랐던 게 뭐냐면은 이제 모아 데이터랑 화장품 관련주랑 이 부분을 좀 잘랐던 거거든요. 근데 모아 데이터랑 급등 나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멘트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라버렸네요, 그 부분을. 그래서 화장품주도 이제 그런 뉴스가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했던 뉴스가 있어서 아, 이거 조금 일단은 눌리겠다. 그래서 눌림을 기다렸다가 새롭게 좀 뉴스가 나오는지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 뭐 1월 정도를 마스크 뭐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 정도로 일단은 좀 잡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뭐, 우리도 마스크 해제할래 이러면서 지자체들의 뭐 해제하는 그 속도가 만약에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의 위드 코로나에 비하면 좀 작은 재료일 수도 있겠으나 뭐 세력이 쓰려면 또 쓰는 거니까요. 지금 뽑고 1파동의 눌림 구간에 있잖아요. 얘네들도 또 여기서 그냥 1파 나오고 죽을지 2파까지 좀 넘어갈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시장 상황도 중요하겠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너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시장이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하락한다고 세력들도 이런 어떤 뭐 테마의 움직임을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방향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은 상승장이다. 아니면 확실히 지금은 그냥 박스권 행보장이다. 아니면 확실히 하락장이다고 방향성이 나올 때 뭔가 좀 그 방향성에 맞게 또 테마 재료를 엮어서 뭐 예를 들어 뭐 급락장이라고 해서 테마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식량난주들 뭐 히토류주들 뭐 비롯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 관련주들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상승장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이제 그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시장이 그에 맞는 또 걸맞는 테마가 형성되면서, 좀 이렇게 테마 장세가 화랑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가장 싫어하는 게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거든요. 시장이 여기서 꺾일지 상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갈 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어느 정도 뭐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마장이 좀 화랑이었고 여기서부터는 뚫고 한 번 더 갈지 아니면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테마들도 대부분 단발성으로 좀 죽어버리고 요런 좀 장세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나마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얘네들도 전통적으로 시세를 막 크게 뽑아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예전에 화장품주들이 주도 테마 역할 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다 좀 단발성으로 계속 끝나는 느낌이어가지고요. 뭐 테마로 보나 종목으로 보나 지금 뭐 A급으로 보기까지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일단은 1파 정도 나오고 뭐 2파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MBT는 이제 여기서 재벌집으로 상승을 만들어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로 상승 나왔다가 이렇게 간 거라서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로 땡긴 거는 요때고요. 지금 눌림 구간이고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를 이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 날 보면은 어느 정도 또 결판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이나 목요일 금요일 날 땡기는 패턴을 얘네들이 좀 반복할까 싶기는 한데 또 그래도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가권에서 충분히 또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파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에서 10%짜리 반등 정도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굉장히 힘이 좋았던 애니까요. 21선 이런 뭐 눌림목 구간에서 만약에 얘가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좀 21선 깨지 않고 뻐기면 반등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퍼스 코리아는 여기서 물량을 뭐 다 털어먹은 거라면은 이 구간 여기서 이 가격대는 지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눌림이 나왔던 이 가격대, 이 가격대 못 지키면은 11선도 깨고 또 이렇게
큰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MBT도 뽑고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좀 돌림 구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뭐 아주 그렇게 적극적이고 뭐 매력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또 아닌 거는 같고요. 그리고 인동 첨단 소재 리튬 조망권 관련 테마가 종목이 이제 확산이 계속 됐잖아요. 처음에 경동도시가스, 뭐 MDS테크 이런 식으로 종목이 확산이 되면서 좀 테마가 힘을 받나 싶었는데 이날 이제 현대공업이 상한가를 좀 들어가 주길 바랬는데 못 들어갔고 급격하게 좀 죽는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그 재료 자체가 지속성을 또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가 싶은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이제 리튬 관련 주들이 상황이 좀 안 좋죠.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얘네도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볼만한 테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차피 지금 테마도 먹을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13일, 14일 이벤트 전까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시장에서 대응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거 뭐 좀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비중 좀 많이 줄여놓고 이벤트 이후로 방향성이 좀 나오면 그때 가서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리튬 관련주들, 뭐 배터리 관련주들도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죠. 예. 야, 뭐 그린 케미칼이나 뭐 태경 케미칼 이런 애들은 그래도 차트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야, 이렇게 보시면은 뭐 반등 하나도 없이 얘도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서 박스권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네요. 얘도 이제 이 이상은 하락하면 안 되겠죠. 이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돌려 나가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린 케미칼도 여기서 정배열 좀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도 더 밀리면은 좀 그렇죠. 이렇게 다시 돌아 나가는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테마주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섹터 종목들에 비하면 당연히 시장의 영향을 덜 받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서 시장 영향을 뭐 완전히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하물며 스캘핑, 뭐 초단타 하시는 분들도 그날그날의 어떤 뭐 지수 상황, 시장, 투심 같은 것들을 챙기는데 이렇게 뭐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지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수가 좋으면 차트 만들던 애들이 간다라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을 뭐 해줄 수가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애매한 구간에서 뭐 접근을 좀 자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대한 생각, 지수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볼 게 없습니다. 테마가 정말로요.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별로 그러니까 11월 17일 뭐 네옴시티 재료 소멸이 좀 되고 나서부터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조금 뜸하게 하잖아요. 거의 매일 해드리다가 지금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뭐 다뤄드릴 부분이 좀 많이 없다라는 거고요. 저도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은 억지로 저도 종목과 테마를 다뤄드리게 되고 또 뭐 잘못된 정보나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테마를 제가 언급함으로써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별로 안 좋은 정보 건드리게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저도 그런 뭐 부분에서는 방송을 조금 이제 띄엄띄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시황 설명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 먹게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좀 슬프네요. 꽤 오랫동안 그래도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시황 설명 안 하고 테마랑 종목들 막 설명드리니까 시간도 좀 단축되고 되게 좋았었는데 다시 시황에 대해서 깊게 좀 다뤄 드려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뭐 네옴시티도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는 얘네는 이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네옴시티는 거의 한 이때
11월 한 20일 전후 해가지고는 거의 쳐다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뭐 무료 리딩방, 무료 체험방 한번 들어와 보실 분들은 카톡 친구 추가해서 주시거나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